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러쉬 아트페어 투어는요, 가로수길 명동 대학로입니다. 우선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가로수길인데요. 가로수길에서는 어떤 예술의 향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세요. 자, 이곳은 러쉬 아트페어 서울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의 열기도 대단하지만요, 지금 매장 입구에서 이기재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시면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색감과 질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신비한 마법의 나무. 이기재 작가는 자연을 주로 관찰하고 관찰한 자연 안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한 스토리를 그림 안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요. 신비한 마법의 나무는요, 한눈에 봐도 마법의 신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 감동인데요. 뭐냐면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 안에 몸통이 지금 색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한답니다. 나무의 등골만 봐도 굉장한 관찰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기재 작가는 저 나무를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는 저렇게 색을 빚어재고 있었구나. 그것이 굉장히 마법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것을 이처럼 그림을 표현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더 풍성한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아래에 있는 작품을 보면은요, 봄하면 사람들은 태동하고 새싹이 피고 아름다운 환희의 계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힘든, 가장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가 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대지 안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얼마나 온몸으로 자연의 기운을, 흙을, 물을, 바람을, 태양을 머금으면서 자기 자신을 터뜨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봄만큼 뜨겁게 역동적인 계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작가 또한 봄에 싹을 틔우는, 대지가 싹을 틔워내는 그 에너지, 풍경,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건 한 폭의 추상화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매장 곳곳에 지금 이기재 작가의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러쉬의 또 그 자연스러움과 컬러풀함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기재 작가가 스노클링 했던 추억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스노클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물고기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작가는 물고기가 도망갔네? 그리고 이게 관찰의 입장이 아니라 또한 그 풍경 안에서 함께 교감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을 보면 모두 집에 갔나 봐. 어디 숨었게? 인 건데, 물고기들 사라졌을 때 이 작가는 숨바꼭질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고기들은 다 어디 숨어버렸네? 너희가 숨어서 내가 찾아낼게. 이런 마음. 또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디 숨었게? 라고 마치 물고기가 말을 거는 상황인 거죠. 작가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또 물고기의 입장에서의 상황극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거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해초와 물과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함께 같이 논일었던 에서 자신의 그 숨바꼭질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구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동심,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도 보시면은 이기재 작가님의 이 나무의 개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밤맛이 나온 벚꽃인데, 우리 벚꽃 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이 작가는 밤에 빗대어서 밤에도 아름다운 벚꽃을 표현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가는 항상 나무의 몸통을,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신비의 나무로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벚꽃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무가 잔 가지로 이 색깔들이 번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 아름다운 꽃을 향해서 에너지를 다 전달하고 있는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에요.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벚꽃의 아름다움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반짝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별빛처럼 밤하늘에
별빛처럼 또 꽃의 아름다움처럼 이중적으로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 지금까지 본 그 물고기랑 숨바꼭질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무를 그린 대표작 두 개가 좀 같이 놓여 있습니다. 물의 풍경과 나무, 숲의 풍경이지만 역시 작가의 개성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죠. 한눈에 이규재 작품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작가의 독창력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숨바꼭질, 스노클링 하면서 물풀 사이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기도 하고 고개를 내밀기도 하는 그런 숨바꼭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숨바꼭질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는요, 소행성의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밥의 나무를 무섭다고 했지만 이 작가는 내가 나중에 어린 왕자를 만나면 꼭 말해줄 거야. 바오밥 나무는 무섭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전히 그 나무의 몸통은 가장 에너지를 품고 있죠. 풍성한 초록색 사이사이 보이는 나뭇가지에는 그 에너지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너무너무 또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대지의 부분입니다. 흙이겠죠? 흙에 잔잔한 잔디, 풀, 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이미 겉에 보여 있는 대지의 모습 자체보다는 그 대지가 품고 있는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운은 나무나 풀이 가진 기운하고는 또 다른 잔잔한 질감들로 표현을 해내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색깔 톤이 들어가고 있지만 핑크빛 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이 대지의 따뜻함, 푸근함, 아름다움, 이 부분을 나무하고는 살짝 대조되는 듯 하면서도 대단히 다양한 색깔을 머물고 있는 대지와 나무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표현력에서 대단히 감탄을 했고 이 작품에서는 저는 나무 못지않은 대지의 아름다움에 빠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이규재 작가님의 물 안을 들여다보는 스노클링 했던 경험의 물속 풍경, 그리고 자연을 그린 이규재 작가의 그 나무를 통한 에너지의 풍경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나무들은 사실 창문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나무잖아요. 근데 이규재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나면 그 나무를 관통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 나무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로 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험의 치를 넘어서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이규재 작가 작품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규재 작가의 작품하고 큐레이션된 제품은 바로 Fresh As라는 이 향수인데요. 신비한 마법의 나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 색깔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는 그만큼 에너지를 지금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작품과 큐레이션된 Fresh As는 향 자체가 소나무와 전나무의 청정한, 청명한 그 자연의 향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향수거든요. 실제로 그 향을 보면 그 향을 품고 있는 이 향수를,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같이 보니까 와, 자연의 나무, 자연의 청정한 향을 품고 있는 한 그루의 향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한 어떻게 보면 향수병 그 자체가 그냥 향수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연을 품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큐레이션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명동으로 가서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영감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와 있는 지금 이곳은요, 또한 젊은이들의 열기가 가득한 명동입니다. 바로 이 명동에서 선보이는 또 독창적인 예술가의 작품은 어떤 세계일지 기대해 주세요. 함께 보실까요? 자, 이 명동에서 선보이는 작가는 이동민 작가인데요. 이동민 작가는 그야말로 동물을 그리는 작가,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세상에는요, 사실 동물을 그리는 작가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술가의 생명력이라는 거는 독창성인 거죠. 그러면서도 동물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의 독창력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민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동물의 꼬리만 한 30개를 그린 거예요. 동물의 다리만 한 30개를 그린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고 나름 관찰력이 있지만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동물의 꼬리를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동물의 발을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내가 동물을 보긴 봤는데 동물의 꼬리나 발까지 그렇게 본 건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얼굴 중심으로 관찰을 하죠. 동물의 꼬리만을 수십 개를 그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관찰력입니다. 이동민 작가는 실제로 하루 종일 동물원을 가서 동물원 시작할 때 문 열면 들어가서 동물원이 끝날 때까지 동물원에서 나오지 않기를 수년간 매일매일 했을 정도. 왜? 관찰을 하겠다 해서 관찰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거기에 꽂혀서 그러한 작가 이동민 작가의 일상이 바로 이런 작품들을 빚어내고 있는데요. 보세요. 동물의 발을 가지고 화면 구성을 했습니다. 판다, 그 다음에 올빼미, 그 다음에 코끼리, 당나귀, 악어.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동물의 발을 그리려고만 했던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고 자신 있는 동물의 발 일부를 가지고 와서 화면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면 분할을 하고 색 분할을 하고 색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그냥 그 몸 색깔, 발 색깔을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화면 안에서 그 형태를 빌려서 아름답게 색 배치를 하고 있는 뛰어난 구성력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자, 캥거루, 오리, 토끼, 곰, 그 다음에 타조 발을 그렸는데요. 발 형태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들을 조화롭게 나열을 해서 화면 구성을 했고, 또 이 작가는 이 글씨, 캘리그래피를 화면에 같이 구성하는 것도 작가의 특징입니다. 정보성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글씨 또한 화면 안에서 색깔로, 형태로, 사이즈로 구성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렵지 않게 쉽고 친숙하면서 반갑게 작품을 봤지만 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디테일을, 이 동물의 다리를 선택해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성, 배치, 색감,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정보를 쓴 것 같은 글씨하고 같이 한데 어우러진 그 독창력에서 사실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 작품도 이동민 작가의 동물 시리즈, 이동민 작가의 개성을 정말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동물의 얼굴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발을 먼저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얼굴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굴만 봤었을 때는 이 작가의 단 아주 일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거지만 이 작가가 그 발만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 그 부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작가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스밤하고 함께 어울려 있는 이동민 작가의 펭귄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세요. 펭귄이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작가는 펭귄을 빗대어서 정말 그 알록달록 색의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있는, 또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그리는 작가, 펭귄을 보면서 이 작가는 단지 그걸 소재로 활용했을 뿐 그 동물들을 활용한 아름다운 작품을 구성해내는 이동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러시 아트페어를 통해서 여느 전시장과는 다른 또 더 맛깔스럽게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러시 아트페어 본 명동 전시장 안에서도 한눈에 눈길을 끄는 홍학 작품이에요. 사이즈가 커서이기도 하지만 이 홍학 작품을 얼마나 잘 드러냈냐 하면요, 주변을 회색 톤으로 했죠. 몸체를 굉장히 질감 있게,
너무나 아름다운 홍학의 색깔로 표현을 했고, 주변은 조금 톤 다운 시키면서도 그냥 물 맛을 가장 느끼게 얇게 두 표현력이 아주 다르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작품 제목이 홍학물이에요. 홍학물. 홍학도 홍학이지만 이 물의 맛을, 주변 풍경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가 이 홍학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능적으로 작가는 홍학을 주인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변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커다란 화면 안에 홍학 한 마리만을 그렸을 뿐인데 이렇게 완성도를 줄 수 있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홍학 작품을 보면서 색이 주는 아름다움, 형태가 주는 매력 때문에 대단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동휘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동물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동휘 작가가 자신만의 남다른 시각으로 표현해내는 관찰력과 색감 표현력으로 우리의 상상력도 더 키워나갈 수 있고, 또 동물을 한 번 더 나의 시각으로 이동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배양한 실력을 가지고 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아트페어 명동점 이동민 작가의 작품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뿔새라는 작품은요, 제가 우리 작가님들 작품들, 특히 동물에 빠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다 보면 코뿔새를 상당히 자주 만나곤 합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골 주인공이에요. 이 코뿔새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이 털하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리하고의 질감 차이, 그리고 뭔가 이게 남다른 형태들 안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들 안에서 종종 등장하는 코뿔새를 통해서 저도 어느새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지금 오랑우탄, 노래하는 오랑우탄들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 이동휘 작가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림 안에 글씨들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실제로 동물을 가지고 캘리그래피를 하는 거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동물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이 또 이동휘 작가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랑우탄을 가지고, 오랑우탄이라는 영어 글씨체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하나의 풍경처럼 잘 표현해내고 있는 아주 개성 넘치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쌍봉 낙타입니다. 노란 톤 안에서, 한 가지 톤 안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또 표현을 했죠. 테두리의 붉은색조차도 테두리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선의 맛으로 좀 잘 담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카멜이라고 지금 낙타를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마치 낙서처럼 쓴 것 같지만 그림 못지않게 이 카멜이라는 단어가 그림 안에서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보세요. 위에는 낙타가 한 마리가 반만, 다리만 뚝 잘려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 그린 그림.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낙타를 좀 밑에 내려서 다 나오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근데 그림 안에서 낙타를 소재로 화면 구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반이 뚝 잘렸지만 그것이 하나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 그런 탁월한 그 작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동휘 작가의 발 작품, 동물의 발을 그린 것 같고 큐레이션을 했어요. 지금 이 코인 사이즈로 되어 있는 체르티파 코인은 이 제품이 판매가 됨으로써 지금 기부를 하는 정말 아름다운 바디 로션이잖아요. 이동휘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제품이 가진 형태에도 더 의미를 주고 세상에 더 아름답게 기부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동민 작가의 발을 그린 그림과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더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아트페어 서울 이 명동점에서는요,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이동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만하고 익숙했던 동물을 통해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른 점에서 또 다른 예술의 향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러시아 아트페어 대학로 양혜준 작가의 전시장입니다. 자, 한눈에 보셔도
작품의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죠. 뭔가 복잡하고 심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작품은 양혜준 작가가 환경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코뿔새, 우리 아까 이동민 작가님 그림 안에서도 만났던 코뿔새, 우리 작가님들 코뿔새 참 좋아합니다. 코뿔새, 그리고 뱀, 악어, 상어, 독수리, 오랑우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이 동물에 대한 워낙 애정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동물들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구체적인 종류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동물들을 바라보는 작가, 양혜준 작가는 이렇게 눈동자에 굉장히 의미가 많고 그림 안에 눈동자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왜 멸종이 돼가나요? 환경 오염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폐를 그렸습니다. 동물들만 멸종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폐가 지금 닫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맑은 공기, 그러한 공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폐를 등장시켰습니다. 어린 친구지만 이러한 작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남다른 우리 발달장애 작가들의 천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가에 대한 더 깊은 스토리는 제가 안에서 조금 조용한 실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두 점은요, 요 한 점은 화가 양혜준 작가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야수파적인 색감 표현이랄까, 또 이렇게 붓질을 한 거는 또 신인상주의의 전묘법, 이런 표현들이 중첩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나왔다기보다 아주 본능적으로 미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양혜준 작가는요, 지금 11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가정에만 있다가 학교로 입학하면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훨씬 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손을 상당히 흔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좀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톱을 막 물어뜯기 시작을 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키 성장이 멈추게 되고 한참 성장기인데, 그래서 그 약물 치료도 그만두면서 오히려 아이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불안한 행위를 오히려 이용하는 역발상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림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그 작가들이 많은 작가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미술 학원에서도 좀 거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미술 대회를 출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결심을 해요. 양혜준 작가 어머님이, 그렇다면 내가 미술 대회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30군데를 출품을 하고 23개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은 50개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다른 학업에서는 일반 아이들을 쫓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미술에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아트 스타, 미술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자존감인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포함해서 아이가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훌륭한 재능도 발견하게 됐고 이 재능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화상을 그린 것에서도 제가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볼까요? 우리 양혜준 작가 참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러시와 딱 어울리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 제목은 보면은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계속 버리는 옷, 그리고 또 계속 새로 생산하는 옷 때문에 지구가 오히려 오염이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패션 잡지에서 패션 부분들 콜라주를 또 가져왔어요. 콜라주 기법을. 그리고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상처받고 망가져가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왕자의 칼과 가위로 다듬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가위손이 마치 이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보면 사실 어린 왕자를 어른들의 동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동화라고도 하는데 우리 작가들이 보면 어린 왕자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들은 딱 통하나 봐요. 그래서 어린 왕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로수길에 이기재 작가님 바오밥 나무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 가위손이 마치 이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어린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저기 보면은 이제 눈망울들이 눈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화해야 하는 눈, 또 욕망의 눈, 그 그림 안에서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투영하는 시선으로서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위가 보이죠? 지금 너무나 많은 버려진 옷들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를 다듬어야 하는 가위도 지금 뭔가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석구석 이야기와 설명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개성 넘치게 표현해놨다는 점이 우리가 뭐 장애에 대한 우리 뭐 러시 아트페어 편견은 없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에 대한 편견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너무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 발달장애 작가들은요 정말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어릴 때부터 그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작가가 바로 우리 발달장애 작가,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이 그러하고요. 누군가 가르쳐서 교육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관심 있고 꽂히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파고들면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그 동물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시각적으로 본인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과 지구에 대한 사랑, 이 환경에 대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그 갈망을 이렇게 멋지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표현하고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또 러시 아트페어를 통해서 작가들도 알고 있고 작품 세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작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 또한 더 감동하고 있고 더 많이 사색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모쪼록 러시 아트페어의 우리 이 훌륭한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좀 더 깊이 있어지고 좀 더 다채로워지고 재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대학로에선 양혜준 작가와 함께한 러시 아트페어 현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